미국 대통령 선거가 2024년 11월 4일 날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1년 전 정도를 다시 회상해 보게 되면은 2023년 10월 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가 전 세계 언론에 안 나왔어요. 하마라가 이제 대통령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조중동도 마찬가지예요. 개표하기 전날까지도 하마라 해리스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압도적으로 승리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언론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이 해리스가 된다고 그랬지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얘기 항상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좌파에 그냥 전부 다 물들어 있어서 좌파 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이게 크게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세력에 의해서 80%가 지금 대한민국이 점령당했어요.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트럼프의 마가 정책을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저기 모자에 마가가 있어요.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이게 마가 정책이죠. 예, 마가. 저 모자가 지금 마가죠. 예. 이 트럼프가 이 마가 정책을 이번에 지난번 선거 때 내놨어요. 그러면 이 정책, 마가 정책이 트럼프의 고유한 것이냐? 트럼프 거냐? 아니에요. 누구 거냐?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1980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내어놓은 것이 마가예요. 1980년대. 근데 왜 이걸 다시 했느냐? 미국이 위대해지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레이건이 마가 정책을 해서 성공한 게 하나 있죠. 두 가지를 목표했는데 하나는 실패했어요. 하나만 성공했어요. 그게 뭐죠? 소련 공산당 붕괴시킨 거예요. 1991년 소련 공산당이 붕괴됐어요. 그것이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굉장히 큰 공로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이 마가 정책의 목표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 공산당을 붕괴시킨 것처럼 중국 공산당을 붕괴시켜야 된다. 이게 한 번. 또 하나는 뭔가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산업을 살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 목표예요. 마가 정책의 기본 정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중공 패권 경쟁과 제조업의 부활. 이 두 가지가 마가 정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1기 때도 그렇지만 특히 2기 때 지금 2기 때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가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셉니까? 엄청나게 세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부들부들 떨어요. 그만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졌어요. 예를 하나 들까요? 이번에 EU 정상들을 다 백악관을 불렀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앞에 딱 꼼짝 못하고 있어요. 방위비 올려? 3%를 올려? 예, 올리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를 포함한 38개국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하고 전쟁을 하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을 굉장히 핍박하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예, 경제적으로. 근데 이 마가 정책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금방 이렇게 즉흥적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이 젊었을 땐 1987년.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기억하실 거예요. 86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책을 썼어요. 거래의 기술. 그건 뭔가 하니 미국이 1970년대에 정책을 실패했다. 무슨 정책을 실패했느냐? 1970년대 제조업을 다 포기했어요. 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제조업을 포기한다. 그럼 뭐 하느냐? 우주산업, 항공산업,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 IT 산업, 그 다음에 군수산업, 이런 것만 하면 된다. 이 굴뚝산업, 이 시시하게 이런 거, 자, 일본, 독일 다 너희들 가져가. 싹 도쳐버렸어요.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제조업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국에서 가져온 그 기술들이 꽤 몇 가지가 되죠? 유명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동차 라디오. 그게 영국 걸 사와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 히트를 했어요. 예. 영국도 제조업을, 굴뚝산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3차 산업. 금융만 갔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왜? 제조업은 국가와 산업의 기반이에요. 그걸 트럼프가 87년도에 주장한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또 불구가 된 미국. 크리플드 등신 병신되게 다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이 이 다리 병신이 됐으니까 이 다리를 고쳐야 된다. 라고 주장한 것이 이 2015년에 대통령 출마하면서 책을 냈는데 이게 2015년부터 3년 동안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네. 얼핏 보면 트럼프가 조금 경박스럽잖아요. 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싸가지가 없죠. 네. 그러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심도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트럼프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복음주의자예요. 네. 이것이 2022년 12월 13일 날 동성결혼 존중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백악관 그 홀에다가 저기 무지개색 동성연애 그 깃발을 걸고 축하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예, 기가 막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작년 부활절 때 이걸 다 띄어내고 부활한 예수 사진을 붙여놨어요. 네. 이번에 오하이오주에서요 법이 통과됐어요. 모든 공공건물, 공공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10명,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이죠. 반드시 게시한다. 이 법이 이번에 통과됐어요. 이렇게 지금 미국이 조금씩 복음주의화 돼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두 가지. 중국 공산당을 꺾는 거, 패권위험정에서 승리하는 거. 이것이 관세전쟁으로 갔죠. 경제전쟁으로.
근데 관세 전쟁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 공산당의 해체가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대중공 디커플링. 커플링이라는 거는 이 서로 이렇게 맞추어줘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디커플링은 맞추어준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차단한다. 그 대표적인 게 ASML인데 잘 아시죠?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죠. ASML이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인데 뭘 만드는 회사예요?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덜란드에 이 회사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 회사에서 기계를 가져와야 돼. 그리고 이 회사에서 기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 보수 유지를 위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에 있는 ASML 회사 폐쇄시켰어요. 작년 10월 달에. 폐쇄시켜버렸어요. 폐쇄시켰고 또 그 기술자들을 작년 말까지 다 철수시켰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다 그러는데 그거요. 딴 나라에서 만들면 100원 가지고 만들 거면 300원, 400원 되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질이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요. 왜? 모든 기술이 디커플링이 됐기 때문에. 예. 중국 공산당이 지금 이와 같이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조업의 부활. 모든 제조업을 다 부활할 수는 없지만은 트럼프가 목적하는 거는 아마 2가지 내지 3가지 같아요.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철강산업. 세 번째, 자동차. 요 3가지를 리쇼라는 건 재상륙하는 거죠. 예, 다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전 세계가 협조하라 그래서 다 협조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 가죠? 글로 가죠? 현대자동차 글로 가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이제 노조가 말이에요, 지금. 지금 군산이 완전히 폐허되겠죠. 왜? 예. 왜 그런 거 아니? 쌍용자동차가 철수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산이 완전히 도시가 폐허화됐어요. 그런 현상이 하나씩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주도 쫓아가고 있어요. 전라도 광주 쫓아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중공 관세를 60% 부과한다는데 이게 좀 조정해가지고 50%가 됐죠. 예, 50%. 예. 백본 경영에서 이제 2KTDS의 이제 함정, 트랩이라는 말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의 이제 정치 철학자죠. 그러니까 패권 국가와 두 번째 국가가 싸우게 되면은 절대 양보하는 법이 없다. 반드시 둘이 싸움을 해서라도 2등을 꺾어버리든가 2등이 1등을 꺾든가 무력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함정에 미국과 중국이 딱 걸려 있어요. 예. 두 나라가 전쟁하는 거죠. 1등과 2등이 패권 싸움을 하는 거죠.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국이 게임이 될까요? 예, 안 돼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도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기서 강의했어요. 이게 화란에 있는 ASML 회사예요. 예,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반도체 기계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장비를 공급 안 하면 반도체 생산을 못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중국이 거래를 못 하도록 디커플링 딱 끊어버렸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의 부활이 반도체, 전략 제조업, 니쇼니, 전략 제조업이라는 건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거. 지금 잘 아시지만은 1970년대까지 미국에 가장 잘 나가던 시카고에 있는 그 산업벨트, 거기가 지금 완전히 쓰레기가 됐잖아요. 그것을 다시 닦아내고, 다시 살린다. 라는 것이 마가 정책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근데 과연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0년대에 미국하고 영국이 제조업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80년대 미국의 부의 상징, 미국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일본 사람한테 넘어가요.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주인이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지금도 그래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화가 나서 그걸 살라고 하다가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를 한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근데 주인은 아직도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와 같은 고통을 겪은 미국이 프라자 합의 회의를 하죠. 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개 나라가 합의를 해요. 뭔가 하니 독일하고 일본의 환율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환율을 올려라. 일본의 엔화가 40%가 상승했다는 건 몽환이 그만큼 수출이 둔화된다는 얘기죠. 독일도 마찬가지. 근데 독일은 또 동서독 통일이 있어요. 그 두 개가 겹쳐가지고 독일은 EU에 선장해서 EU의 병자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가서 지금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때문에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GDP가 왔다 갔다 해요. 네, 예, 이렇게 돼요. 예, 지금 조금 더 있으면 우리가 앞섭니다. 조금 더 있으면. 예. 그게 뭐 그것만 가지고 평가할 건 아니지만은 일단 경제적으로 GDP가 이렇게 지금 겹치고 있어요. 또 한 나라 있죠. 러시아. 왕년에 최강국이었던 러시아도 우리나라하고 GDP가 오락가락 똑같아요. 1.8조 달러. 대한민국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이 브레이크를 누가 푸느냐? 우리가 풀어야 돼. 우리가 풀어야 돼. 이 브레이크를. 딴 사람 풀 사람 없어요. 우리가 다 해야 돼. 책임이 막강합니다. 이것이 2016년 뉴욕에 있는 프라자 호텔에서 협정을 체결할 때, 그래서 이 프라자 합의에, 그러니까 지금 제2의 프라자 합의를 지금 트럼프가 강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 제조업을 살리겠다.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 방위비를 10배 올려? 뭐 하고 어떻게? 뭐 관세 내고 어떻게? 또 말하는 것도 좀 싸가지 없이 하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뒤집어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
강독수로 물한잔 떠갖고. 네. 지금 주한 저 미군의 주둔비가 1조 2천억 달러, 1조 2천억 원이죠.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까지예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금년에 협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10배를 더 내라고 그랬어요. 10배를. 근데 이 주한 주둔비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100원을 줬든 1000원을 줬든 10억을 줬든 미국에 주면은 미국은 이것을 1달러도 미국으로 안 가져가요. 다 대한민국에서 써요. 첫 번째, 주둔하는데 땅값은 안 받지만은 물세, 수도세, 전기값. 네. 그리고 그 장교, 하사관 장교들은 다 나가서 그 집 임대하죠? 그 임대료. 그것도 전세 아니에요. 월세예요. 따박따박 월세. 돈 있으면요, 평택 가서 그거 하세요. 돈 벌어요. 예. 돈 벌어요. 월세 벌어요. 따박따박. 미국이 주는데 부도 나겠습니까? 안 나요. 예. 그리고 가격도 부르는 대로 줘요. 예. 아주 풍부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군인들, 저 2만 8천 명이 있는데, 군인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되면 그 청년들 집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나가서 술도 한잔 먹고, 이거 보니까 이게 곰탕도 하나 먹고, 그 다음에 한국 음식도 먹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자친구하고 사귀면 또 여자친구한테 저거 한다고 데이트값 100불이고 150불이고 또 주지 않겠어요? 그런 거 다 따지면은 더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표면적으로 남아있는 액수만 가지고 얘기해요. 제가 언젠가 이걸 어느 모임에 가서 강연을 했더니 한 분이 손을 바짝 들더니 강사님, 내가 미군 부대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미군대 군무원으로 다니는 거죠, 저희가. 잘 알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주는 돈 한 달러도 미국이 안 가져가요. 다 여기서 소비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내고 하면은 그 내고가 되는 거예요. 예. 관세. 지금 전반적으로 25% 하겠다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정책이고, 그때 따라서 협상을 해서 좀 조정을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 15%로 거의 확정이 됐죠. 네. 지금 이건 우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다. 이것이 금년 헤리티 대전 재단의 트럼프 2기의 정식 정책 보고서예요.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다. 그러니까 참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각별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할 때 협상 카드가 있어야 되죠. 예. 제가 협상 카드를 찾아보니까 5개가 나와요. 예. 그 첫 번째, 군함. 미국 군함 만들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 일주일 만에 전화해가지고, 윤 대통령, 우리 군함 좀 보수해줘. MRO가 뭡니까?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그러니까 유지, 보수, 관리.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1년에요. 20조예요. 20조. 예. 그러니까 이거, 군함. 두 번째, 원전 건설.
미국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네. 벌써 4, 50년 전에 원자력 발전을 포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방위산업. 방위산업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펄펄 날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위산업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까? 북한 때문에 그죠? 북한 더 깊이 들어가서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어요. 첨성대 언제 만들었어요? 선덕여왕 때 633년에 만들었어요. 그 첨성대가 뭡니까? 전 세계 유일한 우주를 관망하는 관망대예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과학이 신라 때부터 앞선 거예요. 그것이 계속 2조 때까지 연속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연속이 돼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탕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일본은 왜 못해요? 중국은 왜 못합니까? 예. 예. 똑같은 건데.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과학이 신라시대부터 쭉 이어져 오는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1시간 제가 강의할 수 있어요. 예. 1시간 해야 돼요. 바이오 산업.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그 제약회사죠. 제약. 그 다음에 아라스카 LNG 사업. 트럼프가 한국 보고, 야, 아라스카 LNG 그거 좀 해줘.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게 이해 득실이 어떨까? 그걸 제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예. 아마 이런 분석을 내놓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군함 우선 MRO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예요. 이것을 작년, 재작년 11월 달, 2013년 11월 달에 한화그룹이 샀어요. 근데 그 산 것도요, 2023년 11월 달에 샀어요. 어떻게 샀느냐? 트럼프가 김 회장한테, 김성현 회장한테, 야, 김 회장, 그거 사.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값도 가격이지만은 필리 조선소가 미국에서 제일 큰 조선소예요. 유명한 조선소예요. 근데 다 조선소가 망가져가지고 엉망이 돼서 그러는데 샀어요. 이게 이제 미국 군함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원동력이죠. 근데 작년에 미국 배 하나 다 가지고 왔는데 좀 수리를 해달라. 그래서 오케이, 수리해줄게. 얼마나 하면 돼? 하여튼 빨리 가능한 대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뭐 한 1년 반 걸리겠죠. 그 설계도 좀 주세요. 설계도? 가면서 기다려봐. 근데 연락하더니 설계도는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못 줘. 안 된대. 그래? 좋아, 그럼 우리 할게. 그래서 하나가 기술자들이 온통 붙어가지고 8개월 만에 수리 싹 했잖아요. 근데 고장난 데가 30여 군데라 그랬는데 미국이 조사해보니까 60군데가 넘어요. 그것까지 다 하니까 미국이 나가 자빠졌어. 와, 이런 사람들이 어딨냐 이게. 그것도 시간도 1년도 안 돼가지고 8개월 만에. 예, 우리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이래요 진짜. 예, 놀랄만한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미국의 이제 그 군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볼게요. MRO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는 예산이 20조 원입니다. 예.
군함이 미국의 296척이에요. 근데 중국은 350척이에요. 미국을 제꼈어요. 지금 미국이 여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하고 해야겠다. 이제 시작된 거죠. 상선, 미국이 80척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7,000척이에요. 말도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이것이 70년대 제조업을 포기한 후과예요, 후과. 예. 조선소 미국 21개예요. 2차 대전 끝났을 때 29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쪼그라든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에는 224개가 조선소가 있어요. 예. 지금 세계 선박에 지금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세 나라죠. 한국, 일본, 중국. 중국이 한 50% 정도 하는데 싼 것들, 뭐 바지선, 그 다음에 무슨 뭐 컨테이너 옮겨가는 뭐 그런 것들. 그 이제 그리고 고급선은 LNG 운반선이라든가 고급선은 만들지 못하죠. 그게 우리나라가 앞서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일반 선박도 한국이 중국을 앞섰어요. 왜? 트럼프가 선포했어요. 중국이 만든 배는 독일 국기를 달든 어느 나라 국기를 달든 중국이 만든 배는 앞으로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 배 한 척당 150만 불씩 통행세를 내야 된다. 그랬더니 기왕에 만든 건 어쩔 수 없죠. 중국에다 주문했던 거 다 취소.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한국에 가져왔는데 지금 50척이 들어왔어요. 주문이. 중국 조선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망가지고 있어요. 그 원정건설. 원정건설은 원자력 건설은 잘 아시지만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이죠. 쫓아올 나라가 없어요. 특별히 요거 APR 1400 이것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건설한 바카라 거기에 건설한 원자력의 핵심인데 이게 뭔가니 이 원자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니 핵 분열을 일으키는 이 원자로 요것이 핵심이거든요. 예, 그것이 1400이에요. APR 1400.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최고로 앞서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고 미국 원진이 94기예요. 지금 현재 94기인데 이것을 앞으로 30년 내로 300기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300기. 그러면 300기의 절반만 우리가 가져와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성 치료를 위한 그 다음에 이 원자로 이 학술 연구를 위한 거 이것을 지금 미주리 대학이 주문을 했죠. 지난 지금 한 3개월 전에 4개월 됐나요? 그 전에 주문을 했거든요. 이것이 전 세계가 439개가 있는데 앞으로 각 대학이 344개 정도가 전 세계에서 필요해요. 이 원자력 기술은 우리가 독보적으로 치고 나갑니다. 방위산업. 이 방위선에서 이 비행기가 FA-42대 초음속 비행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각 국가에서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K9 자주포. 이건 세계 최첨단 무기예요. 네.
초에 한 발씩 발사해요. 그리고 사정거리가 53km. 왜 이걸 제가 굳이 이렇게 표시했는 거 아니? 독일의 대포가 세계에서 최고였어요. 근데 그걸 우리 K9이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뛰어넘냐? 독일 거는 1분에 4발사예요. 그리고 독일 거는 사거리가 48km예요. 근데 우리는 53km예요. 예. 한 발 한 발 앞선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생긴 것도 아주 잘생겼죠. 예. 잘생겼어요. 예.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180대를 구조원인데 체코 폴란드에서 수출 주문이 들어왔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기술이 하루아침에 낸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신라 때부터 이어져 오는 맥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예. 주눅들 그 필요 없어요. 중국한테 혼나고 일본한테 혼났다고 해서 주눅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가슴을 필 때가 됐어요. 그 얘기를 지금 조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잠수함. 잠수함이 5번째 수출국이에요.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한국. 네. 제가 1970년에 주 독일 대사관에 쫄자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총무를 했어요. 예. 대사관 그 직원들 월급 주는 거 그런 거 하고 청소하는 거 하고 쫄자니까 그런 거 다 하고 뭐 했는데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독일의 큰 대사관이 유럽에서 큰 대사관이 영국, 프랑스, 독일인데요. 이태리 네 공관인데 네 나라의 무관이 공관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독일에는 무관이 3사람이 있더라고요. 육군이 하나, 해군이 둘. 그게 이상해가지고 야 이상하다. 딴 나라는 다 둘밖에 없는데 왜 셋씩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을 내렸어요. 독일 가서 잠수함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독일이지 않습니까? 1차 대전 때 유보트를 시작해가지고 독일 가서 잠수함 정보를 가져와라. 그래서 무관을 해군을 둘을 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한 잠수함에 대한 그 노하우가 이제는 5번째 수출국이 됐고 지금요 평균 1년에 1조씩 수출하고 있어요. 1조, 1년에 1조씩 평균. 대단합니다. 이와 같은 오랫동안 걸쳐온 이런 기술이 열매를 이제 맺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삼성 바이오 회사거든요. 이게 어디 있는 거 아니? 인천 송도 신도시에 있어요. 신도시에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 바이오를 시작했어요. 바이오는 뭔고 하니 약을 생산하는데 처방전을 가져오면 그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 산업인데 그걸 삼성이 2013년에 시작했어요. 근데 10년도 안 돼가지고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4공장 다 됐어요, 이게. 예. 이 작년인가 착공해가지고 다 됐는데 지금 5공장을 또 착공했어요.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예. 대단한. 예.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산업이 우리가 전 세계에 리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에 가지고 있는 5가지 숨겨져 있는 협상 카드가 이제 알래스카 LNG 사업이에요. 알래스카 LNG 사업이 뭔고 하니 지금 알래스카에서 여기에서
기름이 나거든요. LNG가 나요. 그러면 지금은 이걸 파가지고 육지로 해가지고 휴스턴 가요. 휴스턴이 미국 원유의 메카죠. 네. 휴스턴에서 배로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그래가지고 한국, 이 동남아시아까지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일 내지 50일 걸려요. 그 운송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게 뭔고 하니 여기서부터 여기에 1300km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파이프관을 묻는데 알래스카가 1년에 5개월만 일할 수 있고 6개월은 일을 못하죠. 추워서. 얼음이 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미국이 몇 개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이걸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안 돼. 그래가지고 한국을 딱 집었어요. 왜 한국을 집었을까? 사우디에서 해봤어요. 사우디에서 해봤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시네. 네. 정확하게 하시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한테 이 공사, 이 공사, 배관 공사죠. 파이프를 설치하는 거죠. 이걸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걸 육지로 와가지고 여기서 배로 쫙 하면 20일도 안 걸려. 9일이면 돼요. 9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가가 50% 이상 절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한테도 플러스죠. 이렇게 해서 값싼 LNG를 샀을 수 있잖아요. 이 공사 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1300k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00km. 2천만 톤 LNG를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일본, 태국, 대만 이쪽에 이제 동남아 쪽에 공급하는 겁니다. 완성 목표는 2031년 가동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속 공사비가 420억 불, 그러니까 약 60조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트럼프가 지금 말씀한 대로 한국이 1970년대, 80년대 중동에서 가지고 있던 그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시키면 된다. 딱 맞힌 거예요. LNG의 수입 현황을 한번 봅시다.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중동에서 40%, 그리고 아세아에서 40%, 미국이 11%를 공급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미국. 2023년 4,630만 톤 500억 불을 우리나라가 LNG를 샀습니다. 샀어요. 그러면 사업 참여 이해득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역 불균형 해소 556억 불을 2024년에 우리가 556억 불 수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묻어가지고 미국 걸 사주면은 미국이 팔고 있는 이 11% 중에 일부를 우리가 사게 되면은 미국하고 우리의 무역 욕조도 해소시키고 굉장히 일석이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역할이고. 그 다음 지정학적 동맹 강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뭔고 하니? 북극항로. 앞으로 개척될 북극항로. 이 북극항로가 개척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이제 이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잘 아시죠? 북극항로가 지금 앞으로 한 4년 내지 5년 있으면은 겨울에도 세빙선을 쓰지 않고 그냥 운항을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이 4개국이 하나가 돼서
그 항로를 개척하게 되면 전 세계의 가장 큰 물류 시장이 동북아시아에 만들어지는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예요. 이거 리비아 대수로 공사인데 정말 낮에는 40도 50도 일 못하죠. 근데 밤에는 낮에는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거요 한국 사람 아니면 못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말씀하신 대로 리비아 공사를 성공했거든요. 예. 길이 5,524km 수로공사인데 이게 84년부터 91년까지 7년 동안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 공사가요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대공사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얘기 들으니까 동아고독이 망해가지고 이 돈 다 못 받았다면서 아직 받을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큰딸이 동아고독 회장 통역비서관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돈 못 받았다고. 받을 게 아직 있대요. 근데 카다피가 죽었으니 어떡해. 누구한테 받아. 미국에서 몇 불을 주기려고 했어요. 하나씩 집만 그냥 폭삭폭삭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때 공사할 때 엄청나죠, 그죠? 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한국 아니고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경험이 있는 한국한테 이것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난공사는 다 한국이 하고 있어요. 예, 말레이시아 쌍둥이 빌딩 전 세계 건설업계가 못 만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 삼성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미친 짓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죠. 울릉도에 지금 공항 만들고 있죠. 땅이 좁으니까 바다 위에다가 지금 화주로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가 눈이 이만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야, 저게 될까? 진짜? 할 거예요. 예. 우리 한국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해요. 예. 저력이 있어요. 예. 이제 시간도 됐고 해서 마무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관세전쟁, 패권전쟁. 이게 특히 디데스의 함정이죠. 1등, 2등은 반드시 싸워서 1등이 죽든 2등이 죽든 죽어요. 이게 국제정치학의 영원 불변리 진리.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힘 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태극기가 있어요. 우리가 안미, 경중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안미, 안보는 미국에다가 경제는 중국하고 안 돼.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경제도 안보도 미국하고 해야 돼. 그러한 딜레마 속에 있는데 예. 중국 산업 기술력의 허상이에요. 중국이 엄청난 것 같죠. 근데 속은 텅텅 비어 있어요. 마치 1991년 러시아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텅텅 비어 있었어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만든 비행기예요. 2년 전에 2023년에 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비행기 이름이 C919예요. 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자랑스럽게 내놨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 비행기를 하나 사다가 분석을 했어요.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만든 거는 요거
꼬리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날개 끝에 있는 기름 그거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머리에 있는 레다. 근데 이것 레다도 레다 커버인데 이것도 순순히 중국 건지 아닌지는 보다도 분석을 해봐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순수한 기술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주선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건 어떻게 했느냐? 다 가짜예요. 남의 거 훔쳐다가 기술자 불러다가 기술자 잡아다가 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든 거고 중국의 고유한 기술은 지금 없어요. 이번에 이 비행기가 입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중국은 텅텅 비어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짱배들한테 얼마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엄청나죠 지금. 나라가 지금 존폐 위기에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중국 사람들하고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이렇게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있지만 일반 대중들 많지 않은데 저는 외교관은 생활을 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나라 일들을 후회적으로 처리하는지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한마디로 깡패. 법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남중국해 구단선이 있죠. 그것이 말해주고 있어요. 국제법 완전히 무시해요. 예. 존중하지 않아요. 이것이 반칙원이에요. 그래서 이 유명한 그림인데 왜 반칙해서 하느냐고 미국이 한 방 때렸어요. 근데 마라톤 하는데 자기 힘껏 달리면 되는 거지 왜 미국이 때려요? 134 남바 번호가 근데 가짜 남발을 달고서 미국 남발을 달고 뛴단 말이에요. 134. 똑같이 미국 가짜 남발을 달고 뛰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얘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그림인데 이렇게 중국은 반칙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반칙이에요. 뭐든지 반칙. 그 사람을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지. 예. 그래서 특히 티베트의 함정같이 우리는 미국, 중국, 특히 티베트의 이제 학자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 선택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제 강연을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이버에 있어요.